나는 굉장히 이렇게 강한 인상을 이렇게 비춰져 있어요. 사람이 굉장히 세다. 그래서 이 강서에서는 제발 좀 국회에서 이제 똑똑하고 센 줄 다 아니까 좀 웃으면서 토론도 좀 하고 부드럽게 좀 얘기하자. 나는 사실은 그렇게 센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온건하고 굉장히 순한 사람인데 그런 순한 이미지가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께 그랬습니다. 대표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가 충심으로 대표님을 보필하면서 난국을 헤쳐나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 변치 않습니다. 호의호식도 없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표의 호위무사라고 하면 제가 호위는 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문재인의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그렇죠.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지. 호위한 것입니다. 저는 당직자거든요. 좋으시겠어요? 아주 우리 아들내미 생전 말을 안 들어요. 수영으로 인자 인사드려요. 죄송합니다. 그냥 뭐 제가 찍습니다. 예. 아이고. 수고하세요. 예. 인사드려야 되겠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모르시죠? 진성준이라고. 예, 지난번에 강서를 나왔다 떨어집니다. 너무 좋아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당의 대표와 또 서울시당위원장 또 우리 당의 최고위원들을 뽑으시게 될 텐데 누가 과연 우리 당원과 대의원을 주인으로 섬길 대표자인지를 잘 판단하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100번 양보해서 배가 침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고 버스가 전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재난의 순간에 국가 공권력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304명의 우리 어린 학생들이 배 안에 갇힌 채 물에 빠져 죽어가는 모습을 생중계로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 7시간 동안 대통령은 어디서 뭘 했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그 순간에 이것은 나라가 아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아니다. 트럼프의 와닿는 튀는 발언에 휩쓸리는 겁니다. 포퓰리즘 휩쓸리는 거죠. 포퓰리즘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 전부 악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들한테 아파트 한 채씩 다 나눠주겠습니다. 이것도 포퓰리즘이지만 그것만 갖고는 우리 국민들이 저희 실현이 가능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모든 이를테면 지도층 또는 무슨 정치인 또는 무슨 권력을 가진 사람 또는 뭐 이렇게 재벌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도둑놈이라고 해버리는 거죠. 다. 이게 포퓰리즘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아직까지도 고집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 전권 여부보다는 그 욕심, 국회의장을 반드시 여당에서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과욕을 버려야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가 몸통이 아니고 누굽니까? 몸통은 박근혜라고요. 그런데 모든 종편들이 최순실에만 맞추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수사받아라. 박근혜도 수사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세게 밀고 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 떼라 라고 하는 얘기를 똑같이 밀고 나가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애쓰셔서 어떻게. 흥을 깨는 것 같으니까 짧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입니다. 저 지난번에 국회의원 총선 나왔다가 떨어졌지요. 제가 부족해서 떨어졌는데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꼭 신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광장 집회에서 한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8살 아들이 엄마도 한마디 하라고 해서 일어났어요.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저는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는데요. 뭘 알겠어요. 식당 영업은 오늘 토요일이 대박이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서 이러고 있어요. 왜일까요? 우리 8살 먹은 아들이요.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엄마들이 거리로 나오고 광장으로 나와서 촛불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촛불혁명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 이렇게 사회경제적 민주화가 지체된 데 더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서는 정치적인 민주주의,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차원의 민주주의도 다 훼손되고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 아주 전형적인 사건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로 사망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1987년에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숨진 것하고 똑같은 사건입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조심스러움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이른바 품위도 좀 지켜야 되겠고 또 품격도 좀 지켜야 되어서 말을 자꾸 가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막 질러대는 분들하고 비교해서 똑같이 재밌어라 라고 하는 건 저는 잘 안 되는 일이다. 최재성 의원님 페이스북에서 셀카 올린 것을 보니까 셀카 실력이 장난이 아니세요. 저는 셀카를 통 찍어보지 못했고 최근에 찍으라고들 말씀들을 하셔서 이제 막 시작했는데 그거 보통 연습이 아니고는 사진을 잘 나오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셀카 경쟁을 한다면 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바탕은 뭐 제가 좀 나으니까 어느 분이라도 찍어주시기만 하면 사진 경쟁에서는 이길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2002년도에 평양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둘이 만나봤잖아요. 둘이 회담 보고 와서는 김정일 위원장은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더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저들이 아무것도 내세울 국정의 성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야당을 흠집내서 집권을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선거 전략의 일환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죠. 부끄러움 많은 편인데 저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부끄러움 하면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떠오르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인데 부끄러운 점이 없어야 하겠지만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을 기본 토대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끄러움을 아는 또 부끄러워할 줄 아는 또 부끄러워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진성준이 당선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년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급선무이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다음 총선에서 진성준이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한다면 진성준의 당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총선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무엇이 되겠다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더불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정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쩌다 운이 좋아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그것도 꼭 국회의원이 되고자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은 생전에 무엇이 되고자 하지 말고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되겠다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겠다 하는 자세로 정치하는 것이 바른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